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하나의 값을 찾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하나의 값이 아니라 영역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풀이 방법은 이래요. 는을 중심으로 네. 좌변에는 문자를 모아 두시고 네. 우변에는 숫자를 모아 두셔서 여기는 문자, 예를 들면 x는 얼마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영역을 나타내는 건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샘플로 한번 문제를 볼까요? x 플러스 3은 5와 같다. 네. 이거는 지금 는이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을 풀 때는 는을 중심으로 문자와 숫자를 나눠주시라 그랬죠. 맞아요. 네. 근데 이 는을 중심으로 좌변에 x라는 문자도 있고 3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예. 각. 이쪽에 숫자가 또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플러스 3이라는 숫자를 오른쪽인 우변으로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요거는 풀이 방법이니까 외우셔야 돼. 예. 그래서 자, 여기는 플러스 3이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요. 그렇게 되어서 계산부터 막 하지 마시고 정리를 먼저 하세요. 자, 는이 있고요. 예. 이항을 했어요. 예. 이쪽 좌변에는 x만 X는, 남았죠? 예. 그래서 x는 예. 5 빼기 3이니까 2가 될 테고, 예. 요걸 이제 읽어보는 거지. 어떻게 읽어요? x는 2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2와 같다라는 x라는 문자의 값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식인데 아까 부등식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x 플러스 3이 예를 들어서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요건 똑같지만 부등식이에요. 예. 이 부등식의 풀이도 얘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문자를 문자대로 모으고 숫자를 숫자대로 모아야 돼. 그래서 요 부등호를 중심으로 좌변에는 문자만 놔두고 예. 우변에는 숫자만 모아줘요. 예. 그럼 여기는 플러스 3이 숫자니까 예. 얘도 어떻게 해요? 이항식. 2항, 그렇죠. 예. 2항을 시켜서 부호를 바꿔. 요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 예. 부등호가 있고요. 예. x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예. 5 빼기 3이니까 얼마예요? 2요. 2라 그래서.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x는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예. 요렇게 읽었죠. 예. 이게 x의 값이 하나가 아니라 2보다 큰 x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2보다 큰 숫자는 전부 다 x. 이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요?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다시 방정식은 x 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부등식이라는 건 요 기호에 따라서 3보다 큰 건 전부 다, 2보다 큰 건 전부 다, 2.5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그러면 선생님 x는 2라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예. 아니죠. x는 2보다 큰 거죠. 아, 그러면 X는 X가 지금 저희가 지금 큰 수를 다 나오는 거네. 저희가 이보다 지금 크면 전부 찾는 다. 건 2였잖아요. 아니요. 아니,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찾는 x값은 2였는데 예.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찾는 건 2가 아니라 2보다 이보다 크다라는 큰 이 영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2보다 큰 거. 예. 그러면 시작은 2부터 안 돼요. 아니 2 이상. 그게 조금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좀 갈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화 하면 이거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게 나오죠. 예. 보세요. 수직선이 있습니다. 예. 0이 있고 예. 1이 있고 2가 있어요. 예. 이랬을 때 x는 2보다 크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요 기준이 누구냐? 이요. 2가 기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 그러면 기준일 뿐이지 이건 답은 아닌 거예요. 아. 기준일 뿐이지. 실제 답에 해당하는 거는 자 3이에요, 4예요, 전부 다예요? 전부 전부 다 다. 2보다 큰 건 전부 다란 말이에요. 예. 이걸 그림 그리실 때 방향을 x가 2보다 큰 자리는 전부 다 해당되니까 예, 요렇게 방향을- 올라가서 아. 1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네. 요렇게 색칠이 네. 되어 있죠. 예. 맞아요? 예. 근데 마지막 하나. 여기는 지금 자 2를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내려가요. 안 데리고 가. 는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수직선에도 예. 뻥 뚫어준다라는 거. 네. 이랬었죠. 그럼 다시 만약에 x는 2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데려가요. 이는 읽어볼게 먼저. x는 x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응. 같다도 되고 큰 것도 되는 거니까 네. 요 그림에서는 2보다 큰 3 당연히 되죠. 예. 2.5 되죠? 예. 여기 다 돼. 2보다 크면 다 돼요. 예. 근데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0, 1, 2, 3 요랬을 때 예. 2가 답이에요? 2가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2보다 커야 되니까 자 예. 올라가서 예. 큰 쪽으로 갑니다. 예. 다만 이번엔 는이 있어서 예. 같거나. 2를 데리고 가야 되죠? 예. 그 표시를 칠해줘요. 까맣게 칠해준다라는 예. 거죠. 요게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인 거예요. 할만하셔요? 예. 근데 저희가 풀었을 때 기준은 항상 그 답이 x를 구했을 때 그게 기준이라는 거를 x 하나만 남겨놓고 예. 그 요걸 똑같아요. 방정식은 요렇게 풀어놓으면 요게 답이고 예. 부등식은 요렇게 문자와 숫자를 다 갈라놓고 나면 요게 답이 되는 영역을 찾아 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x는 무한정한 거죠. 그렇죠. 무한정이죠. 영역 여기 전부 다 영역 자체는, 2서부터 예. 2보다 크면 전부 다 예. 1억 100만까지 다 기준만 2일 뿐이고요. 그렇죠. 예.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이다. 기준을 찾는 거네 저기서. 네네네. 우리가 풀이할 때 우리가 여기서 예, 이거를 그다음에 19년도 이해 거를 이거 부등식을 보면서 최근에 문제풀이 했던 것 중에 예. 요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자 여기 읽어볼까요? 5x는 OX는 25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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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 경우도 지금 부등호를 중심으로 문자만 놔두고 숫자는 다 한쪽으로 몰아주기로. 네. 근데 요 문제와 요 문제가 다른 거는 예. 여기는 x와 3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고 네. 여기는 x와 5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예.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외워줘야 되죠. 더하기 빼기가 넘어갈 땐 부호가 바뀌어요. 바뀌고 나누기랑 곱하기가 넘어갈 땐 자리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고. 자 곱하기 자리는 옆에 자리 요 자리예요. 예. 곱하기가 넘어가면 자리가 바뀌는데 밑에 나누기가 분모로. 되죠. 네. 그럼 어디로? 밑에 분모 밑으로.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던 5를 예. 넘겨주고 이항해줘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예. 이 5는 넘어갈 때 어디로 간다고?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야 이게 나누기 자리가 간 거예요. 예. 다시 더하기의 빼기는 반대는 뭐예요? 부호를 더하기의 빼기 바꿔주고. 더하기의 반대는 빼기 예.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등호가 있고요. 예. x만 남았습니다. 예. 5분의 25를 이제 약분을 해야 되겠죠. 5요. 1분의 5니까 5예요. 예.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하든가 그려놓은 거 찾아야죠. 예. 5를 기준으로 x가 크다. 자 그럼 누구? 이번에 기준이 얼마예요? 5요. 뭐예요? 아, 이제 기준값을 거기서 구할 줄을 몰랐는데 맞아. 기준을 찾는 것이다. 예. 값을 찾는 것이다. 요것의 비교가 조금. 예. 자, 그래서 5가 기준이죠? 예. 자 이제 x가 5보다 커요, 작아요? x가 커요. X가 커요. 크죠? 예. 그럼 자 올라가서 예.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에 x. 이리 가야만 큰 쪽이죠? 네. 그 다음에 색칠을 쫙 하는데 마지막 자 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리고 가니까 비워놓는다. 네. 까지. 이제 조금 조금 이해가 돼. 뭘 조금 전에 다 한 건데 이게 맨날 조금 이래. 이게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냥 딱 답만 아니, 저게 예. 이제 5로 나오면은 부호는 여기서 알 것 5만 같아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 기준에서 큰 수만 그냥 아니 그쪽으로 x는 기준을 찾는 거네. 그러니까 부등식은 네. 우선 기준을 찾는다. 네, 기준이 지금. 이게 답이 아니라 네. 기준이다. 네, 그러니까 좀 요 부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랑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2차 방정식 풀이 하고 네. 전개하는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오늘 좀 다시 해볼까요? 네, 해주셔야 다시 해볼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요거 놔두고 네. 오늘 제가 말이 빨라요? 아니요. 좀 말이 빠르지 않죠? 네.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은 좀 넘어두고 네. 방정식인데 지나고 좋다.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연립 방정식.
이거는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식도 두 개예요. 예. 문자가 두 개, 식도 두 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랑 예. 이렇게 생긴 거랑 예. 식을 두 개를 주면서 문자도 두 개를 줘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는 요거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요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연립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식 하나만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x가 0일 때 y는 얼마일까요? x가 0일 때 y가 얼마겠어요? Y가 5겠죠? 5가 돼야만 이 식이 성립하죠. 예. 첫 번째 식은 성립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숫자라는 게 하나뿐이냐? 1하고 4도 되고 예. 2하고 3도 되고 2하고 3도 100하고 마이너스 95도 되고 예. 1000하고 마이너스 995도 되겠죠. 네. 너무 많아서 답을 못 고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은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x값이 두 번째 식에 x에다 집어넣어도 식은 양쪽 식이 두 개가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1하고 2하고 한 숫자로 같이 합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번 식에 들어가는 x값, y값이 2번 식에도 x값, y값을 집어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만 두 개에 다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되고 값이 되고 근이 되고 원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식을 다 만족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문자 하나를 없앤다예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 하나를 없앤다. 문자 하나를 없애야만 나머지 하나의 문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 뭐 여기 읽어봤죠? 이거 다 예. 뭘 없앴어. 예. 그래서 x는 2야. 예. 이게 나왔어요. 예. 그럼 x는 2와 같다. 우리 같다. 이렇게 있죠. 예. x 값이 2와 같다는 뜻이고. 예. 그럼 이 x 자리에다가 2가 들어가도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 식이 자리에 x 자리에 2가 들어가도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자 하나를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해. 예. 그래서 이 문자 하나를 없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식 자체를 통으로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예. 더하거나 빼면 돼요.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식을요. 예. 문자 하나를 없애고 싶어요. 예. 그러면 더한다라면 예. 여기 x랑 x를 더하게 되면 x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안 없어지죠? 예. 2x 돼버리죠? 예. 그럼 여기랑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를 더하면 없어지나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0이 되니까. 네. 누구를 없애는 게 편한지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호가 다른 거.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나 y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만 없애면 상관이 없어요? 예. 부호가 다르면 일단 자 y 보세요. 예. 플러스랑 마이너스라서 부호가 다르면 네. 일단 없애기가 쉽죠. 예. 그냥 더하면 되니까. 네. 두 번째로 개수가 같은 거. 원래 이게 1번이어야 되는데 개수가 같다. 개수가 뭐예요? 숫자. 문자의 문자. 앞에 있는 수. 예. 요 x의 개수가 얼마예요? 1 플러스요. 플러스 1. 예. 요 x의 개수는 얼마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거나 빼고 하기가 쉬워지는. 예. 여기는 y의 개수는 플러스 1이죠. 예. 요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요. 숫자는 1이랑 1로서 똑같죠. 예. 그러니까 개수가 같은 것과 부호가 다른 거를 찾으면 그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게 제일 쉽다. 지금 여기서는 y. 부호가 다르니까 이 y 쪽을 없애주는 게 쉽겠죠. 네. 요걸 알고 들어가야 돼. 네. 그럼 자 1번식과 2번식에 통틀어서 두 개의 식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x는 몇 개예요? 두 개요. 2x가 되고요. 네. 요거는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안 쓸게요. 네. 는 하고 여기는 5와 3이라는 상수도 더해야 돼요. 예. 더하라 그랬으니까. 예. 그럼 얼마예요? 8요. 8. 자 여기서 이제 1차 방정식으로 다시 올라갔죠. 예. 그럼 x만 남기고 어떻게? 다 2양. 이항시킵니다. 여기는 2는 곱하기니까 어디로 가요? 밑으로요. 밑으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예. 2로 약분하면 약분해서 x는 4. 4. 자 요까지 예. y라는 문자 하나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문자의 값이 4라고 나왔죠. 그럼 x는 이제 4예요. 이 4는
1번식의 x자리에 4를 넣어도 만족해야 하고 2번식의 x자리에 4를 넣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y값 하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놓은 x값은 4라고 하는 요걸 이용을 하면 예. y값을 찾기가 쉬워지겠죠. 예. 1차 방정식이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 x 대신에 4를 넣어요. 예. 5에서 그럼 4에다 얼마 더해야 5 돼요? 5에서 4를 빼야 되겠네요. 그래야 답이 나오겠네요. 그게 정상이긴 하죠. 예. 여기는 이게 4를 이항시키면 예. 이것처럼 방정식처럼 예. 원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4 플러스 y는 Y는 5에서 네. y만 문자만 놔두고 4만 넘겨서 이항시키면 답이 y는 1. 5 빼기 4니까 1인데 네. 우린 천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예. 1이요. 질문만 4에다 얼마를 더해야 5가 돼요? 하나요. 그래서 y는 1인 거예요. 예. 이렇게만 생각하고 찾아도 네. 이렇게 식을 거쳐서 찾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도 같으니까. 예. 그럼 미실적으니까 두 번째 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네. 두 번째 식의 x값도 얼마라 그랬어요? x값 사. 4요. 그럼 4에서 얼마를 빼야 3이 되나요? 하나요. 하나요. 그럼 1이요. y값 1. 예. 똑같이 또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 아래 모두 공통된 숫자가 들어가야 공통된 숫자 같이 들어간다는 거. 아,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연립방정식이지. 아, 선생님 그런데 다 플러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거 하려고. 여기는 지금 보기 편하게 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놨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한 연립방정식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요것만 지우고 네. 문제 하나 새로 써볼게요. 저거는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어머나 일단 2차 방정식이다. 자, 연립방정식이다. 맞죠? 네. 식이 2개, 문자가 네. 2개니까.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가 들어가요. 예. 우리 한 단계 우리 언니들 반에서는 하는 식은 똑같아. 자,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부호가 다른. 안 돼요. 아. 문자 한 개를 없애기 위해서 아, 그게 1번이군요. 먼저 쳐다보셔야 돼요. 예. 문자 한 개를 없애야 되는데, 자, 질문할게요. 요 파란색을 참고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x라는 문자를 없애는 게 쉬울까요? y 문자를 없애는 게 쉬울까요? x를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x 없애는 게 쉬울까? 그럼 자, 상상해 볼게요. 요것을 요렇게 해서 이번엔 빼요. 2x하고 x를 빼요. 그럼 x가 하나 남아요? x가 아예 없어져요? 하나 남아요. 하나 남죠? 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야. 예. 왜? y도 남아 있잖아. 아, 선생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 자, 한번 이걸 바꿔- 보시라는 거예요. 문자의 부호가 다른 것을 찾는 게 일단 쉬워요. 문자의 부호가 다른 문자, 여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부호가 다른 거를 찾는 게 더 쉬워요. 하나 없애려면. 근데 여긴 지금 부호가 다 같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개수가 같은 놈을 없애는 게 쉽다. 개수가 같은 거. 요 x의 개수는 2죠. 요 x의 개수는 1입니다. 개수가 달라요. 없애려면 쉽지가 않아. y의 개수는 1이고 y의 개수는 1이라서 개수가 같죠? y를 없애는 게 쉽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없애는 걸 찾는 것이 더 쉬워요. 선생님 지난번에 저거 이렇게 할 때 한번 바꿔서 기호를 전부 바꿔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저렇게 나왔을 때 바꿔주는. 요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런 문제라면 마침 부호가 다르니까 얘만 없애주면 쉽고, 요건 조금 더 생각해야 돼. 부호를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 개수가 다른 x를 없애는 것보다 개수가 같은 y를 없애는 노력이 더 쉽다.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없애느냐? 잘 보세요.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에다가 두 번째 식을, 자,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입니다. 2번식을 전체를 다 부호로 바꾸세요. 마이너스. 전체를 다 부호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위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지금 현재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로 바뀌고. 예. y도 마이너스. 그쵸. 여기 왜 펜이 안 나와요? 한번 바꿔줄 수 있다 그러더라. 또 이 플러스도 마이너스로 바꿔- 같이 바꿔줘요. 예.
근데 여기 있는 플러스 5도 마이너스로 같이 바꿔준다는 거. 자, 빨간색만 조심하시면 돼.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줄을 싹 다 바꾼다는 거지. 네. 한 줄을 싹 다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네. 눈을 중심으로 양변에 사칙 연산을 어떤 짓을 해도 결과는 같아요. 네. 다시 이 마이너스를 누구 하나의 부호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 전체를 부호를 싹 다 바꾼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요건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부호가 나올 때 그렇죠. 없애기 힘들 때. 문자 하나를 없애기 힘들어. 예. 왜? 부호가 같아서. 예. 그럴 때는 한 줄의 부호를 싹 다 바꾸시면 된다. 근데요. 1번이나 2번이나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바꿔도 되죠. 얘가 마이너스 2, 예.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 예. 이렇게 그럴 하셔도 때는- 괜찮아요. 예. 근데 저는 요 식이 간단해 보이니까 왜 2가 하나가 없으니까 예. 간단해 보이니까 얘를 굳이 바꾼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지금 그 어떤 질문이 줄을 바꿔도 한 줄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한 줄만 된다. 통으로 싹.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더하세요. 그럼 2x 마이너스 x는 얼마죠? X 하나요. x 하나 남았어. 예. 까맣게 써드릴게요. 파랗게 써도 되겠다. 플러스 y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우리가 원하던 대로. 자, 예. 부호를 바꿔서 예. 문자 하나를 없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8하고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얼마죠? 3요. 3. 이제 하나 나왔지. 예. 문자 하나 없어지면서 예. x값은 3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y값 찾아야 되죠. 네. y값을 찾기 위해서 1번식이나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 위에 거 8이요. 여기다가 예. 알았어요. 그럼 x는 3. 자, 요 예. x 대신에 3을 우리가 넣고 2 곱하기 3. 곱하기죠? 예. 자, 2, 3은 6. 6에다 얼마 더해야 8 돼요? 2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Y는 Y는 2.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셔도 돼요. 예. 헷갈려졌을까봐 그러지만 자, 이거 원래 다 플러스였죠? 예. 원래. 자, x가 3이라면 예. 3에다가 얼마 더해야 5 나와요? 2요. 똑같은 거예요. 아. 어느 식에 대입을 하거나. 그럼 아까처럼 좀 전처럼 예. 마이너스가 붙은 그 상태, 전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헷갈리실까봐 대입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 요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죠? 예. 그죠? 예. y가 얼마가 돼야 마이너스 5가 되느냐? 마이너스 2.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y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때 암산으로 계산하는 건 사실 헷갈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바꿔놓고 하시라. 예. 아니면 원래 있던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던.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 진짜 어려워요. 다 어려워. 저도 헷갈려. 아니 X에다 마이너스 하나 빼고 막 이런 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지. 아니 다 어렵다니까. 저도 어렵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하나의 유형만 더 해볼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하는데 네.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인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네. 제일 중요한 건 문자 하나를 없앤다. 네. 없애기 위해서는 개수가 다른 항을 찾으시건 부호가 다른 거를 찾으시건. 그래서 이 경우라면 부호가 다르고 개수가 같으니까 y를 없애는 게 쉽겠구나 네. 라고 하고 식을 더해가지고 없애버리시고, 네. 이 경우라면 x와 x는 개수가 다른데 y는 개수가 같아. 네. 근데 부호도 같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줄 한 줄을 부호를 통째로 바꿔서 x를 남겨놓고 y를 없애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할 말 하십니까?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해볼까요? 예. 저 경우 한번 볼까요? 연립방정식 맞죠? 네. 근데 숫자가 하나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2x 플러스 3y는 12와 같고 x 마이너스 y는 1과 같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자, 저 문제는 문자 하나를 똑같이 없애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문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문자 하나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부호가 다른 애들을 찾아서 없애세요. 또 개수가 같은 걸 찾아서 없애세요. 부호 다른 애는 y가 있는데 개수가 다 다르죠. 개수가 같은 게 없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바꿔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꿔주라 그랬죠. 예. 바꾼다는 건 부호만 바뀐다는 소리죠. 예. 부호를 개수가 전체- 같은 애가 없어.
요 x의 개수는 2고 요 x의 개수는 1이고요. 예. 요 y의 개수가 3이고 요 y 개수는 1이잖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 어려워요. 개수를 같게 맞춰주면 돼. 개수? 자 개수죠? 부호가 다른 게 없으면 예. 부호가 같으면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한 줄 통으로 부호 바꿔놨죠. 예. 개수가 같은 게 없으면 개수를 같게 맞춰주면 돼. 잘 보세요. 훅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호가 다른 게 y하고 y가 부호가 다르죠. 예. 근데 여기만 3이 있으면 싹 없어지기 참 좋겠죠. 예. 그걸 하시면 돼. 어. 어떻게 할까 이제 보세요. y에 3을 곱해서 예. 3을 곱해서 예. 마이너스 3을 만드시고 예. x에도 똑같이 3을 곱해주시고 1에도 똑같이 3을 곱해주시고 자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 한 줄 다 바꾸듯이 3도 한 줄에 다 곱해주면 돼. 아 똑같은 숫자를 똑같은 데다 다. 그럼 위에가 플러스 3y이기 때문에 밑에도 3을 똑같이 넣어주려는. 그렇죠. 얘가 플러스 3이었으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 3 될 수 있도록 3만 넣어주자는 거지. 예. 근데 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줘야만 예. 계산 결과는 같아져요. 이거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럼 연립방정식 끝났어요 이제. 안 해도 돼. 위에 숫자가 있을 때 밑에도 똑같은 숫자를 다. 네. 이거 왜 3 곱했냐면 y 없애려고 예. 3하고 맞춰주려고 3을 곱한 거고 예. 만약 제가 x를 없애고 싶었다면 예.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2 곱하면 돼. 예. 할만 하시겠죠? 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위아래 더합니다. 예. 자, 2x, 3x는 얼마? 5x. 이게 정수 계산 기초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하기가 쉬우신 거예요. 예. 정수 계산 그게 어려우면 이거 확 힘들어. 이거 없어지겠죠?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없어지고 예. 10이랑 3이니까 15. 어머나! x 앞에 숫자 5 또 있네요. 예. 이 5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2항. 곱하기니까 어디로? 분모 밑으로. 그래서 남는 거죠. x는 3. 5분의 15니까 3. 예. x는 3. 그 x가 3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y값 하나를 더 찾아야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3을 위에 식이나 아래 식에다가 아무 데나 대입을 하시면 돼. 근데 가능하면 숫자가 적은 데다 대입하는 게 만만하겠죠. 여기다가 3 넣어서 2, 3은 6 플러스 3y는 어쩌죠 하는 거보다 여기 원래 3 없었죠? 예. 없었을 때 원래 식이 이거였는데 예. x-y는 1이다. 예. 여기다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네. 3. 그래서 자, 이 x가 3이라면 예. 3 마이너스 얼마? 3에서 얼마를 빼야 1 돼요? 3에서 2. 3에서 2를 빼야만 1 되죠. 예. 그래서 x값은 3과 같고 y값은 2와 같다라는 연립의 방정식을 푼 거죠. 그러면 위에는 2 곱하기 3으로 넣는 게 넣어볼까요? 맞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니까 6. 안 쓸 거예요. 예. 3y가 12. 이게 지금 대입한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요 1번식의 x값을 대입했을 때 예. 자, 이렇게 했고 또 이제 2, 3은 맞아요? 예. 3y는 12. 예. 요 6하고 3을 넘겨줘야만 되겠죠. 예. 방정식 풀이니까. 예. 멀리 있는 6부터 넘깁니다. 예. 2항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6. 예. 얘가 갔어요 벌써. 예. 자, 그럼 남은 건 3y는 예. 12 빼기 6은 얼마죠? 11 빼기 6은 6에서 6이죠. 6에서 또 여기는 3이 또 넘어가야죠? 예. 어디로 넘어가요? 6으로. 6 어디로? 밑으로. 밑으로. 나누기 곱하기니까. 자, 곱하기 다 밑으로 가요. 그래서 y가 얼마예요? 약분하면 2라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복잡한 식의 대입을 안 하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도 y는 2라고 똑같이 나오고 쉬운 식에다 넣어도 y는 2라고 나와. 저 같으면 요거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 하는데 선생님 아까 x에다가 네. 저희가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올 때도 곱하기여서 내려왔는데요. 아까 3y도 그게 곱하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당근입니다. 아 위에도 곱하기. 여기 아. 2x는 곱하기 관계죠. 예. 그러니까 밑으로. 예. 아 3y 5x도 곱하기니까 밑으로. 네. 3y도 곱하기니까 3이 밑으로. 네.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이할 때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요. 네. 문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부호가 다른 거를 찾고 개수가 같은 걸 찾으시면 돼. 네. 이 문제는 마침 개수는 1로서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게 있으니까 훅 더해서 뺐고 예. 쉽게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플러스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우리가 한쪽을. 부호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 대신 한 줄 전부 다 예. 통째. 요거 하나 네. 유형 봤죠 지금? 네. 자 여기는 부호를 바꾼다라기보다는 개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같은 숫자죠. 네, 같은 숫자. 자 기왕이면 부호가 다른 예. y를 없애기 위해서 네. 3 붙이고 3 붙이고 3 붙여가지고 계산했죠. 한 줄 다. 이 유형을 알고 계시면 돼. 네. 알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예. 좋습니다. 이제 좀씩 이해가지.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은 문자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x 머리 위에 있는 지수가 2자 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왜? 한번 보세요. x 더하기 x는 2x라고 이렇게 쓰죠. x 곱하기 x는 x하고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죠. 요걸 지수, 지수. 차수, 올라탔다고 승수 뭐라고 다 말해요. 근데 이 지수가 2일 때 또는 차수가 2일 때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일 때요. 네, x가 곱의 형태로 곱하기의 형태로 두 개 들어가 있을 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은 x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예. 그냥 방정식일 때는 하나고 1차 방정식은 하나 네. x값이 2차 방정식은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x-2 곱하기 x 플러스 3 요랬어요. 예. 이거 0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x-2 해보세요. x-2 곱하기 곱하기 x 플러스 3은 0. x 플러스 3은 0.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를 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x값을 찾아내는 게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건데 요건 쉬운 상태예요. 자, 모든 수 곱하기 0은 0이죠. 예. 그러니까 이쪽 한쪽이 0이 되는 x값을 구해 놓으면 예.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도 는 0 되고 영이요. 이쪽도 x 플러스 3이란 뒤에 있는 괄호도 0이 될 수 있는 x값을 구하면 0 곱하기 모든 수는 다 0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앞에 있는 이 괄호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하나 찾으세요. 여기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아, x-2가 0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플러스 2가 되면 되죠. 예. 뒤에 있는 요 괄호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떻게 찾았어요? 같은 숫자에다가 부호만 바꿔요. 좋아요. 이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만 바꾸면 되지요. 예. 요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만 바꾸면 되지요. 예. 이게 x값 하나가 요거 2하고 예. x값 하나가 마이너스 3으로 3하고. 두 개가 나온다라는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이런 문제 유형은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외워두셔도 괜찮아. 보세요. 가로 곱하기 가로는 0 해보세요. 가로 곱하기 가로는 0.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세요. 예. 하면 요 부호 바꾼 숫자들 두 개가 답이 되고 예. 근이 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가로 안에 두 개 다 똑같이 0이어야만이 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때는 한쪽- 부호만 한- 바꿔주면 되는데 플러스나 뭐 마이너스 때는 그때도 또 똑같은 부호로 곱해줘요. 식은 같은 가로, 거예요. 가로 다시 안에서. x-2, x-3으로 나온 문제거나 예.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나오는 문제라도 예. 풀이 방법은 뭐다? 같다.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만 두 개만 찾으시면 된다. 예. 그럼 어떻게 찾아요? 부호만 바꿔서. 부호만 그렇죠. 네. 요거 부호 바꾸면 얼마예요? 플러스 2. 플러스 2죠. 예. 요거 부호 바꾸면 얼마예요? 3. 3. 그래서 요 문제에서의 x값은 2와 3 두 개다. 예.
그럼 이 문제는 이거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예.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x 값이다. 두 개. 할만하세요? 네. 일단 요 전형적인 문제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숫자가 많이 크고 막 어려운 건 나와도 다 부호만 바뀌면 되겠네요. 아니 지금 저 못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제 곱하기 이게 숫자가 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래도 부호만 바꿔서 다 숫자만 그렇죠. 써도 우리의 되겠네요. 목적은 이 괄호 하나를 0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예. 부호만 바꾸면 예. 플러스 357이 답이고 예. 부호만 바꾸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5,768이 네. 값이 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근데 답이 0이 아니고 다른 뭐 숫자가 0을 만드시라니까. 0을 만들래. 무조건 그리고 영. 여기 0이 나와 있어요. 예.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많으신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나온 문제 풀이 방법 아시겠죠? 그거는 전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네. 아. 2차 방정식이 또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오는 유형은 딱 보고 직관적으로 답을 고르실 수 있죠. 계산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 예. 풀이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예. 다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풀이 방법을 외우셔야 되고 문자와 숫자.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이 풀이 방법을 외우셔야 되고 네. 연립 방정식은 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고 풀이 방법을 외우셔야 되고 네. 2차 방정식은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호만 바꾸면 된다더라라는 걸 외우셔야 되고 네. 네. 각각의 유형마다 풀이 방법이 다르니까 그건 외우셔야 돼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네. 네. 외울 걸 외워주시면 됐다 쉬워져. 네. 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어려워요. 네. 자, 괄호로 묶여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라 그래요? 인수분해. 아니, 인수라 그래. 인수. 인수요? 자, 일단 놔두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요 괄호를 싹 없애 가지고 괄호를 풀어헤쳐 놓은 거를 전개한다 그래요. 네. 전개하세요. 전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개. 네. 풀이를 하는 거죠. 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개를 하고 네. 전개된 상태를 다시 이 가로로 묶어놓은 인수 상태로 만드는 인수 분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네. 연습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 괄호 예. x 플러스 3은 0이죠. 네. 이거를 괄호를 풀고 싶어. 다시 전개하고 싶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괄호를 풀 때는 괄호 안에 있는 것과 괄호 밖에 있는 걸 곱해서 풀었죠. 예. 그럼 여기는 지금 x 플러스 3이라는 괄호 앞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X는 X끼리. 요렇게 예. 한번 곱해주고 예. 요렇게 한번 또 곱해주고 네. 자 이거는 플러스 밑에 거. 2에서 x로 한번 곱해주고 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한번 곱해준다는 거예요. 네. 총 몇 번? 네 번. 4번을 곱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문자가 들어있는 곱하기식이니까 네. 자, 곱합니다. x 네. 두 번 곱하면 얼마죠? X X 제곱. x 제곱. 예. x랑 플러스 3을 곱하면 3X. 3x 그렇죠. 플러스 2랑 x를 곱하면 2x 2제곱. 2x 네, 2X. 플러스 2랑 6을 3을 곱하면 6이요. 6이죠. 예. 이 상태로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문자의 곱하기는 없죠. 예. 문자에 덧셈 뺄셈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문자의 덧셈 뺄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문자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 예. 자, x제곱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2개요. 하나인데? X 네, 제곱은 X 하나죠. 제곱 하나. 하나. 예. 더 계산할 수 있는 게 예,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 씁니다. 예. X X 제곱. 예, 예. 3x 2x 그다음 x랑 x 붙은 거 두 개죠. 예. 요거 5X. 계산하면 5x야. 5x. 예.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문자 없는 것도 6 하나뿐이죠. 예.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전개가 된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선생님 네. 거기 저기 숫자와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 더해가지고 5가 되고 플러스 2와 3이 곱해서 6이 됐네요. 왜 그러냐면 가로 안에 당근이죠. 곱하기야. 그러니까. 당근인 거죠? 이게 지금 화면이 이제 짧아가지고 제가 지우고 새로 올려서 써야 지난번에 했던 되는데 거 저거야. 네. 그때는 문제풀이 하면서 살짝 들어가느라고 같이 힘들었지만 오늘은 아예 이것만 이론만 공부하려고 나를 잡았어요 제가. 예.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전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이 전개해 놓은 요 상태를 인수분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가로로 묶어 놓는 거. 자, 곱하는 수를 약수라 그러고 곱하는 수를 인수라 그래요. 예. 이 풀어헤쳐져 있는 것을 가로가로로 묶어야만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이에요. 예. 그 방법을 아셔야 돼. 자, 지금 질문하신 거 보세요. 여기 있는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2하고 3하고 더해서. 더했어. 여기 있는 3하고 2를 더했지만 예. 예. 요 3하고 2가 원래